왼손 시쿵 심쿵 시 한 편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이분 보고 싶어서요. 한국 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한국을 가면 이분을 또 공연을 따라다니는 동포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연 유튜브 영상이 밀리언 조회수를 넘나드는 인기 품바입니다. 일명 버드리 최현숙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 멀리 한국에서 품바의 대명사이신 버드리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품바란 이 피지배 계급을 대표하는 옛날에는 그 거린을 취하는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요즘에는 네네네. 그 구전 미녀와 또 각설이 타령, 또 해악이 담긴 뭐 익스와스러운 그런 몸짓이라고 그럴까요? 놀이문화로 바뀌었는데요. 네네네. 한국의 그 하나의 문화로 또 독특한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이 각설이 하면 이제 어두운 곳에서 네, 그냥 뭐 시장 이런 뭐 구석에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 네, 그때는 진짜 희귀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잖아요. 그때는 거기 관광 가셨던 분들이 네,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슬픈 이야기들 아니면 난해한 말들 네, 뭐 아니면 뭐 좀 뭐 욕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러한 멘트들 그러한 뭐 뭉치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설이 분들도 장구나 뭐 이런 걸 퍼포먼스로 보여줄 거리를 그러니까 멀리서 일부러 요즘은 많이 보러 오세요. 그러니까 가수들을 보러 많이 갔듯이 일부러 이제 각설이를 찾아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공연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옛날보다는 공연 문화가 많이 깔끔해지고 많이 세련돼지고 고급화돼지고 또 공연물도 점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고 이래서 이제는 뭐 어느 세계로 나가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네.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마디로 예, 예.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예, 예. 하기사 여기서 버들님을 보러 그 한국을 가신 예. 분도 제가 봤고요. 또 다녀와서 버드리님의 공연을 따라다녔던 분들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유튜브도 네, 사실 네. 몇만 뷰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매 공연마다. 예. 참으로 놀라운 네, 네. 일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품바가 되고 네.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품바라는 그 자체가 저는 창피했어요. 내가 그런 걸 제가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제 성격상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품바였어요. 아, 그랬군요. 어떤 계기가 돼서 장구를 배우게 됐는데 네. 그 장구에 푹 빠진 거예요, 제가. 네, 뭐 버들님의 장구 실력은 사실 뭐 신들렸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품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품바 쪽으로 네.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네. 뭘 하셨었나요?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제 가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가게가 안 돼서 또 망가지기도 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또 너무 힘들 때 또 풀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또 힘껏 두드릴 수 있고 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것 같고 잠깐 취미로 배워보려고 들어왔던 게 이 장구였거든요. 근데 그 장구가 발목을 잡았군요. 네, 그렇죠. 제 인생을 변하게 해준 게 장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연은 1년에 몇 편 정도 하세요? 1년에 한 365일을 따지면요. 네. 보통 한 250일 정도 한다고 봐야 돼요. 또 봄, 가을 뭐 이렇게 날씨 좀 좋을 때 하겠죠. 아무래도 겨울보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여기 뉴욕 분포들을 위해서 언제 오면 네. 제일 그 버들님의 그 공연을 정말 편하고 버들님의 공연의 진상을 볼 수 있다 하는 그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봄에 4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그리고 이제 가을에 9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알겠습니다. 심쿵 이 시간은요.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도 이 시를 한 편 낭송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실 또 궁금하기도 해요. 이 품바 버드리님께서는 어떤 시를 좋아할까, 혹은 어떤 노랫말을 좋아할까 하는 네. 그 궁금증이 있어서요.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뭐 분위기 있는 시나 이런 거는 접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이 괜찮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힘들 때, 네. 그리고 가끔씩 노래할 때 장구 치면서 또 감정이 올라올 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부르는 그 노래가 네. 광대라는 노래예요. 광대. 네. 좀 읽어주세요. 네, 저희 각소리를 대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노랫말 가사를 네.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남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당당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옷에 연지군지 곱게 찍어 분당분당하고 찌그러진 감통에 인생을 담아 어허 둥기당 두둥기둥기당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둥기둥기당 어리 광대가 이런 가사거든요. 참 가슴에 뭉클하게 와닿는데요. 가끔씩 이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나도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들은 재밌고 좋다고 웃고 그렇지만 이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참 많죠. 그럼요. 그리고 세상사의 그 헝클어진 머리, 그래도 연지군지 바르고 무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사실 품바이기도 한데요. 품바 공연을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을 떠나면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공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거는 네. 지금도 항상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사연인데요. 네. 많이 편찮으신 분, 암에 걸리신 분이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보러 오셨어요. 네. 그분을 안고 그분과 같이 울고 몇 달 지나서 그분이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저와의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네.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너무 목 아프게 하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하셔라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시고 끊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픈 사연 그런 네. 게 아직까지 가끔씩 보면 황당한 일도 많이 있고 네.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네. 네, 이런 게 저한테는 항상 평생 이제 네. 남고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그런 사연들인 것 같아요. 참 가슴 뭉클하면서도 따스한 네. 사연인데요. 그렇잖아요. 품바가 그 옛날 시대에 피지배 계급을 네. 대표하는 또 각설이었지만 또 반면에 우리를 가장 많이 위로해줬던 사람이기도 네,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품바는 사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노래도 하고 네네. 장구도 치고 또 뭐 네. 춤도 추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버드리님께서는 노래와 만담도 사실 일품입니다. 그러나 이 신들린 장구치기로 아주 정통이 나 있는 분이신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가수처럼 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러 오실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장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멀리서 구경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네네.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가실 때 여기 버들이란 존재를 보러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또 장구 치는 순간만큼은 숨이 턱까지 차요. 정말 여름에 그 땡볕 때서는 네. 방방 뛸 때는 그 한 노래 3분이 네. 어쩔 때는 30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도 끝나면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그거 칠 때만큼은 내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정신으로 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보는 사람도 정말 얼마나 네. 신명이 나는지요. 네. 한 마리의 그 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 폭포를 좀 느끼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정말 아주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장구 칠 때 보통 어떤 생각하세요? 저한테 어떨 때 보면 그분이 오셨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고 그게 저희 품바도 보면 분위기에서 많이 공연에
제 그 컨디션이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환호해주고 막 정말 화이팅 해주시고 막 이러면 근데 저보다 2배, 3배 더 오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뭐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장구 칠 때도 막 진짜 제정신이 아니게 내가 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어디 그렇게 막 잠깐 진짜 나갔다 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한국 치기가 네. 정말 버거울 때도 있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겠죠. 예, 마냥 망연할 때마다 막 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해보니까. 버드리님의 그 장구치기에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정말 마음에 있었던 그런 앙금이나 스트레스를 그 현대인들의 그 소외감, 외로움 같은 걸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버드리님의 공연을 유튜브 통해서 저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줘서 저는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안산, 영월, 의령, 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그 시장처럼 서민들이 숨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시던데요. 한국의 서민의 삶들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렇죠. 요즘 한국의 서민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이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나라도 그렇고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걸 제일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이 그거를 정말 그거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설이 공연을 할 때, 네. 저희한테 위로를 받으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막 어디 가서 진짜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때 오셔갖고 저한테 항상 손잡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 저희 너무 힘든데 그래도 버드님이 한번 보고 가면 힘이 나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잘 돼야 저희 각설이들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멘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지 우리 각설이도 살아남는다. 네.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서민들하고 바로 맞닿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삶을 찌르다 보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 신경이 좀 날카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웃기려고 농담을 툭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허허 웃어 넘기는데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한테 되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싸움도 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요. 그죠? 경제가 어려우면 저희가 공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희는 어차피 서민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품바 문화도 활성화되고 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박소리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그냥 그 순간에 그 공연만 즐기고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서로 말 섞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겠죠. 몸이 힘든 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힘든 게 많이 버티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가수 김은국 씨가 하는 라디오 방송 김은국과 복만대의 터에 산다에 출연하면서 이 입담과 이 장구 실력을 아주 마음껏 뽐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많이 긴장을 해서 또 연예인들이 이 버드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으로서 버드리님을 좋아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호명을 하기에는 제가 각설이인지라 그분들의 이제 손해볼 수 있고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제가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노래가 좋아서 내가 그 노래를 자주 부르고 이 노래가 좋아서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 몇 곡 있잖아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하셔갖고 제 노래 좀 불러주세요. 제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분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통화도 하고 유명하신 뭐 작곡가분들도 이제 곡을 저한테 주려고 전화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문화는 많이 발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식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확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주인공분들하고 친하다는 것은 김은국과 복만대의 터에 산다에서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방송 TV 출연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 출연이지만 방송 출연은 처음이었어요. TV 출연도 잘 나가시잖아요. TV 출연은 제가 시장에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TV 출연은
좀 많이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이미지가 네,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라디오 출연은 편안하게 해도 되는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서 용기 내서 한번 나가봤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제 뭐 팬들이고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도 해외에 계신 팬분들한테 감사드려요. 그 먼 데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가끔씩 계셔서 이제 공연하다 보면 이제 악수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 뭐 워싱턴에서 왔어요. 저 어디서 일부러 뭐 뉴욕에서 또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이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감사한데 그 외국에서 일부러 그 먼 거리를 진짜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이 정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미국 진출 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많이들 문의가 들어오세요. 그냥 하루에 당일에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거니까 그분들도 부르고는 싶은데 선뜻 못하는 거고 저도 제 경기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네. 또 너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근데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게 진짜 소원이에요. 네. 진짜. 또 뉴욕 동포들도 또 버드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네, 언젠가는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뉴욕 동포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좀 맛있는 네. 입담도 좋고요. 이 노래 한마디 짧은 소절로 좀 이렇게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해피 뉴욕 아니고 해피 뉴욕 여러분. 한국의 의지를 여러분들 다 바탕으로 깔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사시길 바라고 현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날 제가 한번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